안녕하세요. 오지튜브의 오지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은 두 번째로 이제 녹화하는 영상인데, 첫 번째로 녹화한 영상은 새벽 5시에 제가 녹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자고 일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번 틀어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렇게 말이 가득한 하늘인데 그건 더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자. 그런 생각, 너무 이제 좀 지쳐있는 모습이 역력해서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합니다. 우선은 제 유튜브 채널은 저는 개인적으로 2배속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말이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좀 다소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돌려보기로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역시 그렇게 제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유튜브 제목이 요즘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제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좀 그래야 좀 조회수도 늘고 저도 의욕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들을 제가 선택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 싶으면 좀 더 겸손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어떻게 개발자가 실력을 키워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냥 저에게 맞았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동의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 방법이 옳다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우선 쭉 달려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좀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방법들 그리고 공부하는 방향은 좀 되게 깊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분에게 어울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개발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내가 개발자로서 평생 먹고 살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고 싶다라는 그런 개발자들,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취직했을 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떤 일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저의 첫 감정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수많은 목록들을 보면서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웹 프로그래머가 만약에 꿈이다 싶으시면은 웹 프로그래머 되는 법,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웹 프로그래머 테크트리라고 있어요. 그게 최소한 10단계, 15단계, 뭘 배워, CSS,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 다음에 노드.js, 이런 기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저와 같은 아마 뭔가 두려움이라던가 막막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저를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거 못해 먹겠다. 개발자가 나의 길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 뭔가 시작점에 있는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라도 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C면 C, HTML이면 HTML 뭐든 간에 그 하나만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용을 쓰라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다니는지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현재 상황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수가 가르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회사 생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나중에 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자바스크립트라던가 아니 자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자바 언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자바라는 걸 배우고 어떻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가 정말 엉터리로 가르쳤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교수는 저에게 DB를 가르쳐 줬는데 그 교수는 굉장히 실무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교수였어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삭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가르친 거는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DB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실무를 띄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이었구나. 지금도 내가 그걸 다 온전히 이해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사에 있는 상황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스승을 믿고 쭉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선은 답이에요.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제가 후임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임은 굉장히 똑똑한 후임이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불안함을 느낀 거죠. 이 불안함을 느낀 거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의 후임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우선 당장에 월급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월급을 받고 6개월만이라도 네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동안 가르쳐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가르쳐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임은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뭔가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입장에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나는 더 좋은 대기업에 가고 싶은데 나는 여기 임시적으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학교 내가 지방대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여기서 배울 게 없어. 뭔가 의욕이 안 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자세를 고치셔야 돼요. 그곳에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만족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우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뭔가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수가 못 믿어워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임이 못 믿어워도, 우선은 정말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믿고, 그곳에서 무조건 열심히 해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학습을 하고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그럼 기본이 뭐냐? 그런 개념이 뭐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한 거더라고요. 기본이 뭐냐, 개념이 뭐냐, 이거를 정의를 딱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굳이 그거를 정의를 내리자면 잘 변하지 않는 컴퓨터 기본 지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지식, 뭐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드웨어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돌아간다, 그리고 OS가 대략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뭐 코딩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아키텍처들, 이런 기본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그거를 토대로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가 탄탄하다면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더라도 쉽게 습득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예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컴퓨터의 실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막 헬로우드를 치면서 스탠다이오.h 뭐 이런 거 헤더들을 넣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왜 나는 이 명령을 치면은 왜 여기에 헬로월드라고 나오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얻지는 못했죠. 근데 그거에 답을 얻게 되는 거는
후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념이나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백한 그러니까 기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런 기분의 뭔가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노드.js를 내가 만약에 배운다고 쳐요. 그럼 노드.js를 하는데 거기서 따라한 대로 헬로월드 친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를 따라하니까 웹 80 포트가 열리면서 웹 서버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그냥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허공을 나는 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우선 노드.js가 어떻게 실행되나를 봤어요. 노드.js 한 칸 띄고 내가 작성한 index.js 파일명을 넣었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 노드라는 애는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언어 요거를 해석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돌려주는 하나의 런타임이구나 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 런타임은 뭘로 됐지? 알아보니까 C++로 작성이 됐네.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요 런타임의 특징들이 뭐지? 요런 지식들을 하나하나 제가 쌓아가요. 근데 저는 이미 웹을 전에 해봤고 그리고 보아라는 웹서버 코드를 제가 아예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충 어떤 식이겠구나 라는 감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js를 딱 공부할 때 이게 가능한 게 뭐겠구나, 여기서 뭐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게 C++로 작성이 됐고 소스가 코드가 공개됐다라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노드.js의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를 받아들이면은 모음 자음 나눠가지고 그걸 빠르게 분석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강아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발음했어요. 간아지로. 근데 요거를 강아지와 비슷한 한 70% 확률로 비슷한 말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강아지일 거다라는 걸 추측하는 모듈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노드.js만 공부를 한다면은 사실 접근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뭔가 컴퓨터에 대한 거,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컴파일러, 이런 거에 대한 지식들을 좀 쌓아간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뭔가 이 정체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내가 뭘 코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두렵지 않아요. 정확히 내가 뭔지 실체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냐? 이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노드.js도 그 위에 수많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런타임을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런타임을 쓸 수 있다라는 규칙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규칙을 배워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 규칙을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C 언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기본 공부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실무 딱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노드.js 런타임 자체를 쓰는 방법을 공부할 것이냐, 뭘 선택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럼 궁금해하세요. 이게 왜 이러지? 어떤 원리지? 제가 처음에 학기에 프린트 F에 헬로 월드가 나오는 원리를 몰랐던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되나 보다가 아니라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궁금해 하면서 그냥 실무는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실력 증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신 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밑에 기초 지식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면은 이게 맞나요? 나중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커넥션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실무와 기본 지식들과 이게 이렇게 딱 단단하게 붙어요. 이렇게 커넥션이. 그러면은 정말 까먹지 않는 지식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더 연장선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신입이 오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맵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드.js를 습득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맵 지도에 잘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웹 중에 하나고 어떤 특징을 가진 노드.js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TCP/IP 공부를 하면은 그 위에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거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드라이버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리눅스 드라이버. 그럼 그것도 운영체제 중에 리눅스의 드라이버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잘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냥 A라는 지식을 하나 습득한 거고 B라는 지식을 하나 습득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내가 따라는 했는데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됐다. 이런 식의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를 맵에 잘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걸 나중에 어떻게 써먹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고객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미세먼지 측정한 정보를 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방법들이 수없이 많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들 조립하면서 아니면 또 조사해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그걸 구현해 가는 거예요. 우선은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아까 열심히 공부한 그 리눅스 드라이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품을 꺼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정말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현한다던가 아니면은 외부로 구현을 해가지고 모바일 웹뷰로 보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웹뷰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를. 예. 그래서 웹상으로 보게 하려 그러면은 내가 웹서버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부품을 갖다 쓸까? 이미 내가 공부해놓은 Node.js 그 지식을 갖다 써야지. 그래서 이 부품과 이 부품을 만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제품을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돈 받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 어느 부분에 어느 맵에 어떤 지식이다라는 걸 잘 정리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완벽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떠올려서 공부해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리된 개발 맵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 그 맵이 잘 정리되고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잘 하나하나 이렇게 커넥션 잘 연결하고 이 튼튼한 끈을 만드는 그 역할은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막막하시죠? 저도 막막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걸 어떻게 다 실천하냐?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하겠습니까? 그쵸? 그냥 어떤 저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노력은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그 노력을 하느냐? 우선은 첫 번째 자기를 좀 인정하세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내가 게으르구나, 혼자서 못하겠구나 싶은 사람은 회사에 가세요. 네, 회사에 가서 우리 선임들의 갈굼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교육기관에 좀 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도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좋은 지식들을 여러분 엑기스를 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너무 많은 엑기스를 단시간에 퍼부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토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연장선을 얘기를 하자면, 교육기관을 간다고 하면 좋은 교육기관을 가야 되겠죠. 그럼 좋은 교육기관이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을 관리해주는 그 기관이 좋은 교육기관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학생을 관리해주는 교육기관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고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여러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포프TV의 포프님이에요. 예. 근데 그 분이 교육기관을 차렸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봤는데,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 한 거는 대학교 4년에 뭐 이제 7년, 8년 차니까 뭐 한 10년 했는데, 커리큘럼을 보면서 나도 이걸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하고, 제가 눌릴 만큼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더라고요. 예.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졸업을 아무나 시켜주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빡시게 해야만 졸업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학생 관리를 해주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너무 비싼 돈을 내고 졸업장을 받는 게 빡시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만 받으니까 좀 그런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육기관은 팀노바라는 교육기관이에요. 우선은 그 팀장님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느끼고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하는 것들을 이런 게 뭐 몇 가지 강의를 봤는데, 정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와 정말 뭐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와 이러면은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감히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뭐 이게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좀 저분이 말하시는 게 굉장히 세다. 예. 그리고 저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제가 느꼈냐면은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오면은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교육을 하면은 기준이 뭐였냐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은 항상 혼자 주로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혼자서 뭐 완성시켜오고 이런 사람이니까 모든 개발자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하지만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걸 너가 해와라 라는 과제를 줬는데 이런 몇 달이고 이런 기간을 줬을 때 못 해왔을 때 이제 좀 유난히 좀 속으로 화를 많이 냈던 그런 적이 있고 그게 좀 날카롭게 표현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예로 하나를 또 들자면은 네이버에 이제 제가 일하기 싫고 막 이러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컴퓨터 공학부 학생들이 질문한 거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그냥 취미 삼아. 근데 이렇게 보면 질문 사항이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문제를 지가 풀기 싫으니까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답을 달았냐면은 달아주긴 해요, 답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스스로 해결 안 할 거면은 그냥 개발자 때려치세요. 때려쳐요. 뭐 이런 식의 말을 제가 이제 달아놨어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댓글이 달리죠. 말하는 꼰대 보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뭔가 말을 거칠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요런 것들을 이제 그 분이 얘기하는 뉘앙스나 그리고 어떤 그분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들을 들어보면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교육기관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수기들을 이제 보면은 피드백이 굉장히 세고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뉘앙스들의 글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자, 요런 교육기관의 장점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실제로 뭐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압박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죠. 그 대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공부를 빡시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좀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잘 듣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가면은 좋은 교육기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거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껴지는 바이니 혹시나 뭐 그쪽 학생이거나 관련되신 분은 기분 나쁘게 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되냐, 뭐 학원을 다니던 뭘 하던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여러분들의 길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되게 도움이 주는 언어는 저는 C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C 언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생긴다면 그 언어 하나만큼은 좀 나중에 좀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예. 우선은 2번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열정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막 힘을 내서 잘 녹화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영상에서 티가 안 났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정리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던 어느 장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도 우선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환경을 우선 변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잘못됐구나 판단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그것들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정확한 맵을 잘 그려놓고 그 맵에서 잘 정리해서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잘 저장해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만들어야 할 때 그 부품들 잘 꺼내서 잘 조립해서 사용해라, 이런 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기초 개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모든 게 그 기초 개념, 그 기초 기술 위에 다 쌓아 올린 기술들이기 때문에, 시작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 개념이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스스로 하기 힘드니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것들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번외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천재들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구글링을 하지 않는 개발자가 몇이 되며 과연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는 개발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잠깐 제가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은 18년도에 뭘 진행했다, 뭐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넣어놓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공부했던 거,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 뭐 16년도에 13년도에는 뭐를 했었다라는 걸 다 정리해놓고, 나중에 뭔가 이거 필요할 때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도 절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기록 안 하고 다 자기가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잘 꼼꼼하게 어떤 노트에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중에 하나, 실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모두 다 정답일 수 없고, 저 역시도 100%다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마인드라던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